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논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텐션을 자연어 처리에 가장 먼저 이용했던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eural Machine Translation은 많은 이런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프레이즈 기반 방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커다란 신경망을 통해서 문장 단위로 읽고 알맞는 결과를 산출하는 모델입니다. 이전에 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어, 원 문장을 읽는 인코더가 고정된 벡터 길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인코더의 그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 문장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벡터에 압축시켜서 넣어야 한다는 어,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번역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배열과 번역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제시합니다. 모델이 단어 각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목표 문장의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원 문장에서 가장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이제 검색을 실시하고요. 모델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원 문장을 벡터의 시퀀스로 인코드하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이 벡터 중 입력 문장의 벡터 중 가장 적절한 부분 집합을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모델을 RNN 인코더 디코더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모델에서는 해당한 모델에서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읽어드리는 부분으로 입력 문장인 어, 어, X를 통해서 문맥 벡터인 C를 생성했습니다.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평범한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컨텍스트 벡터 C를 생성할 때 문장의 모든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HT는 시점 T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고 FRQ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디코더에서는 이전의 단어들, 그 T 시점의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전의 단어들과 위에서 생성했던 문맥 벡터인 C를 통해서 다음 단어인 YT를 생성했습니다. YT는 T번째 단어, SI는 I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전의 그 제안되었던 방법과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는 문맥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든 은닉층의 시퀀스를 한꺼번에 비선형 함수에 집어넣어서 생성했었고요.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입력 언어의 히든 레이어에 가중치인 알파를 곱한 값을 통해서 가중 평균을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문맥 벡터를 생성했습니다. 가중치 알파는 제2번째 입력 언어의 단어와 i번째 목표 언어의 단어 간의 궁합 또는 이런 관련성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모델은 C가 고정된 형태로 생성되어서 목표 언어의 단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제안하는 모델에서의 컨텍스트 벡터는 목표 단어에 관련된 입력 단어들이 중요도만큼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맥 벡터 CI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EIJ는 인코드의 HJ와 디코드의 SI, 그러니까 입력 문장과 목표 문장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얼라이먼트 스코어 그리고 얼라이먼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HJ와 HSI-1을 입력으로 해서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이 배열 모델 EIJ는 Feedforward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연산을 요합니다. 차후에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올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 연산 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어텐션 모델을 제안하고요. 어, 이 어텐션 이제에서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뉴럴넷을 통해서 생성한 EIJ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웨이트인 알파 IJ를 생성합니다. SI와 HJ의 관계에 대한 가중치인 알파 IJ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가중 평균하여서 문맥 정보를 담은 CI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가중 평균에서 CI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위의 노테이션을 통해서 원문장에서 목표 문장의 하이번째 단어와 관련성이 높은 층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층에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문맥 벡터 CI는 SI의 생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IJ는 새로운 스테이트인 SI를 생성하기 위해서 HJ가 이전 스테이트인 SI-1에 미치는 중요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알파 IJ는 목표 단어인 YI에 원단어 XJ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보이는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I 산출을 위해서 HJ에 대한 가중평균 연산이 이루어졌음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문맥 벡터 CI는 i번째 단어의 번역을 위해서 원문장의 모든 단어들 각각의 중요도를 고려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텐션을 통해서 디코더로 하여금 원문장의 어떤 단어들에 더 주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인코더에서 모든 정보를 어, 고정된 벡터에 압축하여서 디코더에 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장이 길어질수록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어, 하지만 이런 제한하는 모델에서는 어텐션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디코더가 중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문장이 길어짐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RNN은 그 이전 시점의 입력을 더 잘 리프레젠트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런 RNN의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자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뽑았고요. 이렇게 양방향의 정보를 단순하게 콘캐티네이트해서 하나의 응입청으로 보았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ACL WMT14의 바이링구얼 패러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셀렉션 방법 통해서 850M을 348밀리언 개의 단어로 줄였고요. 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뉴스테스트 2012, 뉴스테스트 2013 데이터 사용해서 이것들을 발리데이션 셋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스트 2014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테코나이제이션 적용한 다음 가장 많이 사용된 3만 개의 단어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속하지 않는 단어는 언론 토큰으로 변경했습니다. 롤 케이싱, 스태밍 같은 전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모델과 어텐션을 도입한 모델을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 RNN 설치로 이제 구분하였습니다. 각 모델을 두 번씩 학습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대 3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만으로 학습을 했고, 두 번째로는 최대 50단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히든 유닛은 1000, 그리고 이제 제한하는 모델은 바이디렉션 RNN으로 각각 1000개의 유닛을 지니도록 하였습니다. 두 모델 모두 싱글 맥스아웃 운익층과 다층망을 이용해서
이용했고요.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아다 델타를 적용했습니다. 뷰엘리류 스코어를 통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 모델에 해당한 부분이고요. 제한하는 모델 RNN 설치 50, 30의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 증가에 강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0문장으로 학습한 모델일 경우에는 굉장히 강건하고요. 30문장은 이에 비해서 좀 빈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존 모델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게 별표 표시가 된 부분은 언노운 태권을 생성하지 않도록 했을 때의 모델의 비엘류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에 있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언노운 토큰을 생성하도록 설정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해당하는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성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한던 모델 얼라이먼트에 대한 이제 플롯을 그냥 그려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A는 완전 무작위, B에서 D 부분은 어, 이런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 중 무작위 선택을 하여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아고널한 부분에 어텐션이 높고요. 저자들은 이 표를 봤을 때 번역이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신경망 기계 번역인 RNN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모든 입력 문장을 받아서 한 번에 고정 길이 벡터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서 디코딩을 했었는데요. 고정 길이의 문맥 벡터는 긴 문장을 번역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방법론을 확장하였습니다. 목표 단어를 생성할 때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하여금 연관성 높은 입력 문장의 단어를 찾을 수 있게 하였고요. 입력 문장의 단어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인코드해야 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RNN 설치가 RNN 인코더 디코더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을 보셨고요. 어, 이 저자들은 차후 연구는 언노운이나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를 더 잘 다루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Effective Approaches to Attention-Based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루엉 또는 루앙의 논문으로 알고 계십니다. 어텐션은 이렇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영역에서는 이제 앞선 논문에서와 같이 단어를 번역하고 배열하는 데에 어텐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글로벌한 방법인데요. 원래 문장의 모든 단어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로컬한 방법은 원래 문장의 모든 단어가 아니라 부분 집합만 고려하는 방법으로 어, 이전 논문에서 제안된 Hard and Soft Attention에서 영감을 얻고 둘을 섞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로컬한 방법은 글로벌보다 연산이 적고 미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론 효율성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영어와 독일어에 대한 번역을 양방향으로 진행했고요. 로컬 어텐션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가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비리류 스코어에서 5.0포인트 높은 결과를 얻었었고요. 글로벌한 모델과 로컬한 모델을 합친 앙상블한 구조는 WMT15 데이터에서 영어에서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25.9 빌류 스코어를 얻어서 당시 현존했던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원문장을 목표 문장으로 변환하는 조건부 확률을 생성하는 신경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장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연산하는 인코더와 각 시점마다 목표 단어를 하나씩 생성하는 디코더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가 원문장이 되겠고 y가 목표 문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노테이션을 봤을 때는 제2번째 목표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2 이전의 단어와 원 문장에 있는 s를 통해서 probability를 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RNN을 사용해야 했고요. 당 논문에서는 어텐션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글로벌한 방법은 앞서 말했듯 어텐션이 모든 원문장의 단어에 적용되었고요. 로컬한 방법은 원문장의 모든 단어가 아니라 부분 집합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는 컨텍스트 벡터를 유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가, 전체를 고려하는가, 부분을 고려하는가로 갈리게 되겠습니다. 두 모델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어,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은 스태킹 LSTM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스태킹 LSTM 구조의 어, 꼭대기층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HT를 입력으로 해서 문맥 벡터 CT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CT가 목표 단어 YT의 예측 과정에서 그 단어와 관련한 원문장의 단어를 잘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Attentional Hidden State HT 틸드는 주어진 HT와 CT를 단순하게 컨캐티네이트해서 두 가지 정보를 혼합합니다. 목표 단어 YT는 HT 틸드에 소프트맥스 적용하여서 예상 확률을 산출합니다.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문팩터 CT를 사용하는 경우가 글로벌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이 배열 가중치인 AT의 길이가 가변적이게 됩니다. AT는 T 시점의 목표 언어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HT와 원 언어의 히든 스테이트 HS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HT와 HS 간의 얼라이먼트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스코어를 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스코어에 대한 함수는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취재 선택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AS라는 부분은 그냥 이제 닷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네럴한 방법은 새로이 웨이트를 넣어 주어서 연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oncatenate은 단순 concatenate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산출할 때 목표 언어의 히든 스테이트인 HT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맥 벡터 CT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벡터인 ATS를 가중치로 하여서 원래 문장의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인 HS에 대한 가정 평균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정 평균의 결과물이 CT가 되겠습니다. 문맥 벡터는 T 시점의 목표 단어와 모든 원래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T 시점의 목표 단어와 모든 원래 단어 SK 모든 단어가 되겠죠. 주어진 HT와 CT를 단순하게 이어붙여서 두 가지 정보를 혼합하여서 HT 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HT 틸드에 웨이트를 적용해 준 다음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서 목표 단어에 대한 예상 확률을 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논문이었던 반단우의 어텐션과의 차이점은 반단우의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양방향 바이디렉셔널 RNN, 양방향 RNN을 사용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RNN을 사용하면서 T 시점에 서로 다른 두 방향의 레이어를 묶어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안하는 모델은 스택 RNN 구조로 바이디렉셔널이 아니죠. 그냥 두 개의 레이어를 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택 RNN 구조로 위층의 층을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간주하였습니다. 여긴 두 개를 하나로 간주하였고 여기는 이제 그 하나를 하나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주하여서 문맥 벡터를 생성할 때 이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바나다누는 앞서서 보셔서 알겠지만 T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얻기 위해서 연산 과정이 좀 더 길었었고요. 이 제안하는 모델은 좀 더 한 단계 없어진 좀 더 간단한 과정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노 어텐션은 디바과 맥스아웃을 위한 층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글로벌 어텐션과 바다노 어텐션의 차이점을 봤었는데요. 이제 로컬 어텐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어텐션은 글로벌 어텐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되었고요. T번째 목표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본 문장의 모든 단어를 고려하는 것은 이제 연산 비율적이다. 어, 따라서 이런 모든 단어를 보게 되면 문장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T번째 목표 단어 생성 시 원문장 단어의 부분 집합만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컬 어텐션인 방법은 다른 연구였던 이런 수 2015 논문의 소프트 홀드 어텐션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이 이전 연구는 NLP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관련한 논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어텐션은 원 이미지의 모든 패치에 이제 가중치를 부드럽게 적용한다 또는 적절하게 적용한다라는 어텐션 방법이었고요. 홀드 어텐션은 원 이미지에서 딱 주목할 만한 패치 딱 한 시점에만 하나만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NLP 영역으로 좀 더 가져와서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문장의 모든 단어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hold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를 딱 한 개만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ocal attention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믹스하여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어, 문장에서 일정한 수의 단어를 선택해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로컬 어텐션에는 이제 배열 위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글로벌과 이제 다른 점이 되겠죠. 어, T 시점의 목표 단어 YT를 생성하기 위해서 고려할 원문장의 단어 위치를 배열 위치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어떤 단어를 고려하게 될 것인가. CT는 이제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산출하게 되고요. 이전의 글로벌 방법과 다르게 되는 점은 어, 글로벌에서는 모든 단어를 고려했다고 하면 이 로컬 방법에서는 어, 배열 위치 PT를 정해두고 이 PT에 윈도우 사이즈인 D 그리고 따라서 PT-D, PT 플러스 D 범위 내의 단어만을 가지고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D가 만약에 1이고 PT가 이쪽이 된다면 이 세 개의 단어만 가지고 목표 단어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단어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T는 고정 길이의 벡터를 갖게 됩니다. PT 산출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단조로운 배열인 로컬 M은 PT를 T로 단순하게 설정하고 AT는 이제 글로벌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저변에는 비슷한 위치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인사이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측 배열은 이와 다르게 VP, WP라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새로이 추가하여서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고 의도하는 적절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배열 가중치 AT가 PT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식의
PT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풋 피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기계 번역 모델의 경우에는 번역 과정의 정보가 남아 있어서 원문장의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어텐션에 대한 결정이 이전의 것과 이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구해집니다. 어, 하지만 배열을 결정할 때 이전 배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고려되어야지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HT 틸드를 다음 시점인 T 플러스 1의 입력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인풋 피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이 HT 틸드가 다음 시점인 T 플러스 1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이전 시점에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배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네트워크 폭을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확장하여서 더 깊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하단 어텐션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없었냐고 하면 계속해서 얼라이먼트를 하는 이런 모델이 뉴럴넷 구조로 계속 웨이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계속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넷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정보가 남아 있어서 좀 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델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요.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어와 독어에 대한 WMT 번역을 진행하였고요. 뉴스테스트 2013 데이터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뉴스테스트 2014, 뉴스테스트 2015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케이스 센시티브 BLU에서 자세히 서술합니다. 토커나이즈드 BLU가 기존의 NMT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NIST BLU는 WMT 결과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모델은 WMT14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었고요. 어리들은 사용 빈도가 높은 50K 단어를 제한하고 그 외의 다른 언노운 토큰을 변형하였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50을 넘는 데이터는 걸렀고요. 스태킹 RSTM을 4개의 층 그리고 1000개의 셀, 1000개 인비딩 디멘전을 가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파라미터는 마이너스 0.1에서 0.1의 범위에서 이니셜라이즈 해주었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통해서 10의 폭 학습하고 러닝 레이트를 1로 시작해서 5의 폭 이후에 매 폭마다 절반으로 줄이는 DK를 실행하였습니다. 미니 배치 사이즈는 128이었고요. 정교화된 그레디언트가 5를 넣으면 다시 척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일링을 진행하였고요. LSM 및 드랍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당시 존재하던 모델은 이 해당하는 연구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가 가장 좋았고요. BLU 스코어는 21.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해당 저자들이 여러 개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베이스, 그, 그 문장의 순서를 반대로 해주는 리버스, 그리고 드랍아웃을 적용하였을 경우, 글로벌 어텐션을 적용하였을 경우, 글로벌 어텐션에 인풋 피딩 진행하였을 경우, 어, 이 로컬 어텐션에서 로컬 P를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로컬 P를 사용하고 인풋 피딩의 언노운 토큰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서 8개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앙상블을 진행하였을 경우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 8개의 앙상블을 진행한 하는데 이렇게 해당하는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꿈에 따라서 BLU 스코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로컬 어텐션을 사용하는 부분이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하는 부분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전에 존재했던 모델보다 더 높은 비에리오 스코어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8개의 모델을 앙상블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야겠죠. 도경 번역을 진행했을 때는 제한하는 모델로 이전에 최고 성능을 기록했던 모델을 소타를 찍은 모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어텐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텐션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의 테스트 코스트의 곡선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텐션을 적용했던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네요. 적용한 부분이고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코스트가 낮은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문장의 길이가 김에 따라서 비에리오 스코어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문장의 길이가 훨씬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한 모델 중 하나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저자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실행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로케이션 함수는 언론 토큰을 다른 단어로 대체했을 때 상승하는 점수폭이 낮고요. 콘케이트 함수는 성능 자체가 좋지 않고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해서 표에 넣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상했던 함수는 글로벌 어텐션에서 좋은 성능을 내보이고 있었고 제네럴은 로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배열 품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다음 논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